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오전 6시 13분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조정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나 이탈이 나오면 반등이 조금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786, 886에 대한 반등은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뢰성이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진입했다가 물려있으면 또 다치는 거예요. 물론, 진입해서 나중에 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 운의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만약에 잡으셨다면 익절은 꼭 하셔야 되고, 많이 가면 6만 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가면 6만 달러까지 살려주게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포기할 거예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포기할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밑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접근을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살짝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패턴 알 수 없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가서 빠져주면 290원에서 매수 영역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계획이다. 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서 살 거다도 아니고, 여기가 매수 영역이 좀 신뢰성이 좀 있는, 꽤나 높은, 그리고 규모가 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노려볼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요 정도에서 추가적 이탈이 좀 나오고 이렇게 진행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다시 바꿀까요? 뿅뿅뿅. 초록색으로 바꿔서 밑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좀 신뢰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궁금하시면 이제 영업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굳이 목숨 걸어서 먹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쌤이 공식 시황은 이제 계속 연결해 드리겠지만 4월 중순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왔죠. 그리고 5월달은 그 조정장 안에서의 반등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대놓고 말한 겁니다. 6월달은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고, 4월의 조정보다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인 유튜브로서 코인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차트 그래 보이는 거 어떻게 그죠? 그래 보이는 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이걸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오산입니다. 시황이라는 게 과거에 뭐 좀 좋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나쁘게, 그러니까 지금 어째 보면 나쁘게 보고 있겠지만, 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월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얘는 이렇게 딱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 이게 뭐 나쁜 거야. 근데 이 기간이 차동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승장이에요. 성과한 말씀이지만 비트코인은 월봉 기준에서 2017년부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고점을 낮춘 적이 없다고. 하나, 둘, 셋, 넷. 맞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에 있었다가도 이런 조정, 그 규모가 꽤나 커질 수 있고,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타점도 저는 이제 단타 관점이죠. 왜냐면 요 정도 많이 올라갔을 때 좀 맥시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관점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가면 한 이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진입되기 지금 좀 곤란해요. 언제 여기서 사겠다 해놓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 공식 시장은 4월달에 일단 다 파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농사로 포지션을 바꾸는 거였어요. 초보분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아쉬우니까. 우리가 4월달에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수익 많이 가져갔거든요. 꽤나. 그죠? 그리고 그 농사 시드를 구출하려고 함부로 치드 넣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제 저점 이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A, B, C 또 그냥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적다가 이렇게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감히 예상을 못 합니다. 여기서 또 임펄스 웨이브를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점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을 보고 진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까 전에 여기 뭐 자잘하게 움직임들 그런 거 체크해서 이 자리가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는 꽤 큰 거거든. 이게 이제 맥시멈에 대한 상승이 관점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는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귀에 숫자만 박혀버리거든. 이거 68,000달러 간 다음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규모가 이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노려보겠다라는 거였고, 아직까지는 그 계획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그때 가서 또 제가 생방송을 키든지 여러분들 시장을 또 정장 방송을 해드리는지 그때 할 테니까 좀 집중력 있게 코인 보시는 분들은 집중력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등장하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기대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있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그냥 뭐 어쨌든 단타든 뭐든 간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것도 단타입니다. 단타.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그리고 좀 주봉상 이제 일목균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또 바다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기대해야 돼요. 이제 추가 시나리오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어쨌든 요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 추세 지금 깨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죠.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작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추세를 깨고 있는 부분이에요. 멀리서 깼기 때문에 아마 리테스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등에 대한 규모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약한 반등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기서 ABC가 등장을 했죠. ABC가 등장을 하고 요건에서 반등의 실내성은 좀 낮다 라고 말씀드렸고, 공방 시장으로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라 요걸 갖다가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반등 파동 하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그죠? 저는 X 그 다음에 X파가 이렇게 바로 될지 아니면 살짝 깼다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X가 나와주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정파에서 여기서 아까 전에 고관점에 대한 반매수가 형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지 아니면 살짝 이탈되고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나면 추가적인 이탈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가 돌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요 구간과 요 돌파하는 요 구간, 요거는 성공하게 되면 6만 달러 더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 노려봄직해요. 이것도 전부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전이 바로 6만 달러를 쳐버렸다 하면 이제 요 중간에서 뭐 한 번 더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건 요 원턴 좀 버리고 다시 조정파를 보고 여기서 노려본다든지 그렇게 도전해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조정이 이제 트리플 콤보로 붙게 되면 그게 보통 끝나거든요. 거의 높은 확률로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게 요 하나고 요게 더블 콤보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더블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 그거를.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좀 최악의 경우 좀 상정을 하고 단기적인 우리 패턴에도 좀 빠지는 경우 상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나중에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 상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연료파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어떤 분의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쵸? 뭐 단테님은 뭐 항상 좋은 영상 말씀 올려주시니까. 자, 인간인데 쇼츠 영상인데요. 같이 볼까요? 안 올라가네. 사진이네요. 네. 사진을 올려주셨구나. 제가 링크를 좀 올려드렸었는데 어디 갔냐? 요거네요. 네. 여기서 1, A, B, C의 모양 나오면서요 올라갔습니다. 빠질 거면 바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A, B, C에서 1, 2, 3, 4, 5로 1, 2, 3, 4, 5가 즉 된다고? 이것은 정고점을 돌파한다. 요거 시간은 보여줘서. 걸리겠지만 상승, 조정 1, 2, 3, 4, 5의 형식으로 HLB 제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
이런 게 왜 엉터리인지 여기서 말씀을 1, 좀 A, 드릴게요. B, C의 이 사람 모양. 엘리엇 파동의 L자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L자. HLB 제약 구경하러 가죠. 네. 강의도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한쌤이 적중률이 높잖아요. 굉장히, 그죠? HLB 제약. 뭐죠? 쟤들도 제약적으로 좋게 보고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시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앞에 있는 파동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1, 2, 3, 4, 5 A, B, C 1, 2, 3, 4, 5를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파동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임펄스 웨이브는 첫 점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파동에서 일단 뭐 수렴 비슷한, 요건 좀 오버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도 수렴 비슷한 그런 흐름이 상상됐고 진행이 됐죠. 두 번째, 앞에 파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인력 파동을 카운팅 해봐야 되는데, 이 조정비가 88.6이란 말입니다. 88.6에 대한 임펄스 웨이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ABC로 보셔야 됩니다. 네, ABC로 보시는 게 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여기서 시작된 임펄스 웨이브일 수도 있겠죠. 임펄스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하는 사람들의 엘리엇 파동은 그냥 엉터리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엉터리.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은 조정파가 굉장히 다양하게 붙거든요.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요 조정에 있어서 이 하락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앞에 거보다 더 깊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시간 차트 정도 켜볼까요? 이 조정파가 임펄스로 보기에는 파동의 개수가 땅땅땅 3개죠, 그죠? 한가 빵빵빵.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지 않는 거냐? 그럼 몰라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 1, 2, 3, 4, 5가 맞느냐 틀렸냐. 넘어가더라도 1, 2, 3, 4, 5는 아닌 거예요. ABC로 보셔야 돼요. 왜? 앞에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인 ABC, 그래서 한쌤 네가 말하는 이거 ABC 있잖아. ABC 이거에서 1, 2, 3, 4, 5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거는 가능해요. 네, 그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1, 2, 3, 4, 5파동의 관점에서 A, B, C, 그러니까 C의 5파가 나오는 스타트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C의 5파도 여기서 시작이 아니고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C 5파는 그런 것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속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A, B, C로 빠졌고 조정파 하나 붙은 상태에서 이런 또 역시나 조정파가 접속으로 붙어 나가는 그런 관점, 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진행이 됐고요. 이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크게 나왔었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나가면 이렇게 X가 들 겁니다. 꼭 붙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수렴이라던가 뭐 플랫이라던가 어쩌면 다시 한 번에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엘리엇 파동이 바로 붙었다라고 보지 마시고, 파동 안 맞으면 그냥 가더라도 1, 2, 3, 4, 5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계시라면 그 당시에 HLB 가자가 아니라 그럼 무조건 팔고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팔고 도망가셔야 돼요. 만약 고점 돌파하면. 왜냐면 C의 실파는 그 뒤로는 지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C의 실파잖아요. C의 실파. 지금 1, 2, 3, 4, 5 A, B, C, 1, 2, 3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A, B, C로 보인다 했죠. 이 C의 실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뒤로는 다시 일로 가서 이까지 빠져야 돼요. 좀 괴로운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삼상을 찍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 배팅을 할 거냐? 글쎄. 제 눈에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진입각을 본다고 했었을 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값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1시간 정도 차트를 까가지고 요 정도
그러니까 한 2만원대 4천원 정도대에서 노려보시고, 그래서 3만 4천원 정도까지 노려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접속과 ABC 요 정도까지만 노려보는 게 일단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 와주면 안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진행된다고 했었을 때도 아까 전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1, 2, 3, 4, 5로 이제 C5파로 진행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정파로 붙어나가든지 여기 조정파로 붙여나가든지 해서 행복성 조정파로 지정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가는 그림이 더 예뻐 보인다. 그 상황에서 이 저점을 이탈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저점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탈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고점 돌파와 이 저점 이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저점 이탈보다는 고점 돌파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고점 돌파를 하고 나면 저점 돌파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엘파. 엘리엇 파동에 대한 가능을 좀 말씀드려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1, 2, 3, 4, 5, ABC 1, 2, 3, 4, 5 바로 붙진 않습니다. 엘리엇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HLB 제약에 대해서 관점을 좀 얘기를 드려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노려볼 때는 이런 조정 비율을 노리는 거지. 그리고 손절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안 오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안 오면 만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좀 좋은 마인드고 중요한 마인드긴 해요. 자, 환율 체크해보세요. 1379 환율 조금 조정을 줬네요. 그렇죠? 아마 한국 정부에서 또 방어하는데 돈을 좀 쓰지 않았나 싶고요. 엔화 환율도 8.539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84달러로 많이 올랐죠. 요거를 얘기 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빅사턴 또 조정조로 빠졌습니다. 빅사턴, 미국 증시는 아직도 힘을 팍팍 내고 있죠. 오늘 아마 미국의 거래가 없었을 겁니다. 어제 없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고 있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힘을 잘 내고 있죠. 오늘은 뭐 잘 떨어졌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무턱대고 좋다, 더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신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다 주산시장이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하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되돌림을 형성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을 들었을 때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상승 파동은 절반 가까운 조정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것도 상승하면 절반, 상승하면 절반, 상승하면 절반. 다 반 조정 나오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사서 뭐 존버하면 되지 뭐.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많은 이런 데 사가지고 언젠가 뭐 더 뚜두두두 해서 몇 년 더 갔다. 이 55년까지 갔다 치자. 그러시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시 되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걸 포기하고 저는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싼 가격대에서 버티는 걸 선호합니다. 버텨보는 거지. 그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뭐 나스닥은 뭐 지금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추적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처럼 어제인가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무엇이냐? 넥슨이죠. 그래서 VIP 멤버십 분들, 네, 넥슨 축하드립니다. 대박났어요.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렇지? 넥슨 같은 경우 또 임펄스 웨이브로 보긴 좀 곤란해요. 이것도 임펄스는 아니고, 근데 이제 패턴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정파를 마감을 하고 여기서 다시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응이 시작될 수 있는 큰 ABC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운이 좋아서 잘 맞아 떨어졌다. 한샘은 넥슨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없어요. 넥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 넥슨에서 신작 게임 준비 중에 있는 게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인생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어렸을 때 그런 감동받았던, 온몸에 소름이 들었던 그런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의 컨텐츠로 지금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저도 그 게임 구입을 하지 않을까. 비디오 게임처럼 하는 거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을 겁니다만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온라인 게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이 이제 글로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었었고,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선변형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넥슨은 게임 회사 중에서 차트가 제일 예뻤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2년 전 기억나십니까? 게임 회사 중에서 넥슨이 제일 낫다. 넷마블도 쭉, 그리고 NC는 더 박살났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게임에서는 수익 나는 게 최고다 하면서 NC를 물고 빨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넥슨이 제일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축하드립니다. 넥슨은 한 20% 정도만 파시고 존버해보셔도 좋습니다. 존버할 때는요, 살짝 팔고 존버하는 습관 좀 들이세요. 살짝 팔고, 살짝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즐겨봐요. 좀 맛있는 것도 사 드셔보시고, 조정한 분들에게 선물도 좀 줘보시고, 오케이? 네. 자, 코인 시장 한화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한화 쪽에서도 아까 그런 관점들을 그대로 조금 연결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8천만원 언더에서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뛸까 싶긴 한데, 보조지표가 완전히 이제 하락다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성을 이렇게 지표로 볼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기, 요 스토캐스틱 주기 있죠. 요 주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8월이거든요. 8월에 여기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좀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에 이제 9월에 좀 다진 흐름이 등장하게 된다면 10월부터 해서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반등장을 형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보적인 기법 단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이 이등평균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요동치고 다시 떨어질 때는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동치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상 지금 22평이 쌍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쌍봉으로 빠지면 61평도 아마 꺾일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다 날 거거든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지금 여기 정도를 뭘까요?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이게 좀 하면 좀 그런 저점이 지금 여기를 이탈됐어요, 지금 해외는.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메이저긴 해요. 여기가. 요 자리가 메이저긴 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훅 밀리면 한번 단타를 도전해봐도 됩니다. 이건 확 밀리더라도.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7월 달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수급 거래량 빵 터지면 이제 반등을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좀 관점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반등이 보통 나오긴 합니다.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매물대를 기준으로 1대1. 박스권 이탈이니까, 다음 박스권 정도. 여기서 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 갔냐? 요 주기에서 지금 주기가 돌아왔죠, 그죠? 그 정도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간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항상 바로바로 비싸지면 쭉쭉 올라간다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단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사지 마시고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이제 한 20년 주고 가치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다 회복하고 엔비디아 아직까지 최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2년 가치 투자 했나 해놓고 흔들리면 막 울고불고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종목들은 빨리 벗고 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아까처럼 바닥을 타고 원형 바닥으로 좀 돌리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좀 쓸까? 차라리 이런 것들 같이 투자할 수 있겠죠. 한다면. 싸니까. 그럼 싼 상태에서 그때부터 가격이 싸야 가치를 우리가 이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조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싸다, 저평가됐다 이 뜻이 아니라, 그죠?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성이 높으니까 또 은행처럼 우리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NC소프트 이것도 싸지만 이거는 같이 투자하기 좀 그런 것 같고, LG화 빠지고 있죠. 주르르르.
LG화학도 만약에 이제 20만원대 돌입하게 되면 이것도 관심 있게 볼만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이제 가치 투자로서 전체 진입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되죠. 왜 그럴까? 뭐 차트 공부하면서 한번 해볼까나?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초보분들이죠. 초보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건 별거 없어요. 그냥 1대1 자리를 노려봐라. 1대1 23만 5천원이거든. 근데 무조건 1대1만 보는 게 아니라 1대1 근처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막 지지도 받고 얼도 받고 이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영역대. 그쯤에서 노리면 돼요. 근데 24만 5천원이라는 가격에 꽂히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36만원 정도니까 여기가 1대1 자리니까, 그리고 여기 그 주지가 많네? 그러면 나는 한 30만원 정도에서 부담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농사 짓다가 이탈되면 농사 안 하고 들어주면 놀림목에 다시 농사 짓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런 변수를 쭉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차례에서는 또 훅 밀리다가도 거래가 빵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매수를 노려봐야겠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시고 계시면 되죠. 맞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증권사에서 이걸 LG화학을 추천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 자리를 추천해 드렸었거든. 그 이유가 되게 쉬워요. 차트 보는 거는 거의 다 1대1로 가요. 138.2. 이 자리에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침범했잖아요. 저거 좀 침범했으니까 이제는 LG화학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봐야 되거든요. 전체에 대한 되돌림으로 해서 1%는 아니니까 23.6 786이랑 위치가 비슷하죠. 해서 요 자리가 핵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 밑이잖아요. 이 가격 27만 8천원이라는 숫자에 꽂히는 게 아니라 30만원 밑으로 가면 천천히 모아가야지. 초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40만원 한번 볼 거예요. 웬만하면. 많이 가면 50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40만원이 되면 무조건 20%를 팔아버리세요. 25% 적당히 팔아버리라고 조금. 그걸 팔아야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50만 위에 가면 안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존버가 아니거든. 안 쳐다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요 자리란 말이야. 23.6. 아까 전에 요 정도 있잖아. 그건 조금 낮춰봐도 돼요. 요 58만 6이란 말이야. 그치? 대략적으로. 위치가. 가격 67만원 정도 있으니까 좀 낮추자. 그 정도 위치들이 좀 여기서 과거에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한 움직임이 생겼던 지점들이 생기죠. 이렇게 겹치는 자리들이 신뢰성이 좀 높은 자리 같아요. 그냥 이제 요까지 바라보지 말고 조금 아래 항상 조금 아래 이렇게 체계를 우선시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원에서 40만원이면 30% 수익 아닙니까? 그렇게 노리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치고 지지고 뽑고 난리 치다가 돌파할 때 이렇게 노리는 게 좋고요. 이거 돌파하고 지지고 뽑고 하다가 돌파할 때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꾸 이런 걸 사고 싶어요. 이게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사면 하루 만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쭉쭉쭉. 그래서 와 가자 하면서 중요한 건 안 팔아요. 안 팔거나 더 사거나.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만 고치시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좀 길어졌네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